안녕하세요. 한가룸입니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달렸던 첫날 여정에 이어 오늘은 통영에서 맞는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전편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직장 팀 워크숍 장소가 통영으로 정해진 김에 하루 먼저 내려와 바이크 여행을 겸하고 있어요. 숙소에서는 간단한 조식을 제공하기에 일어나자마자 로비로 향합니다. 조식으로는 시리얼, 계란, 식빵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통영만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실은 회사에서 왔거든요. 제가 하루 먼저 오게 돼가지고 좀 둘러볼 시간이 생겼어요. 네, 그 공항시장 앞에 거북선이나 동피랑 마을. 네, 알겠습니다. 식사 중 마침 여행으로 오신 다른 투숙객분께 오전에 둘러볼 만한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받은 동피랑 마을에 가보려고 합니다. 숙소에서 도보 거리에 있어서 천천히 걸어가 보기로 해요. 동피랑은 통영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뜨는 곳이지만 통영이 처음인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합니다. 피랑은 비탈을 뜻하는 통영 사투리 비랑에서 온 말로 동피랑은 동쪽 벼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동피랑 마을 이쪽으로 올라가요? 길 따라 올라가면 저기가 정자 보이잖아요. 아, 저 위에요? 네, 정자. 이쪽 올라가. 아, 네, 감사합니다. 길을 물어 찾아간 언덕은 생각보다 완만해서 벽화로 유명한 동피랑 마을 입구를 금세 발견했어요. 마을 가장 높은 지점인 동포루까지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유명한 관광지라 평소엔 북적일 테지만 이른 평일 오전이라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어 좋네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야가 넓어져 그 풍경을 배경 삼아 오르는 즐거움도 함께 커집니다. 완만한 경사를 오르며 동네를 살펴보니 불규칙하면서도 단정하게 정돈된 길이 구석구석 예쁘게 느껴집니다. 이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동포루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를 지키던 장수들이 머물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잠시 머물며 통영의 시간을 느끼기 좋은 작은 누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이 참 평온합니다. 타인의 일상을 바라보는 일은 어딘가 이질적이지만 그 낯섦 속에서 스스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뭐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피랑을 천천히 둘러본 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둘째 날의 바이크 여정을 이어갑니다.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 전까지는 바이크로 이곳저곳을 더 누벼볼 생각입니다. 여행지를 향하고 있지만 실은 목적지보다 통영의 길을 바이크로 달리는 일이 더 신나고 즐겁습니다. 처음 달려보는 곳이라 순간순간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생겨요. 와, 첫 목적지는 숙소와 가까워 아쉽게도 금세 도착해 버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통영 케이블카입니다. 통영의 바다를 제대로 바라보고 싶어 케이블카는 꼭 타보고 싶었어요. 케이블카에는 타려는 관광객이 무척 많네요. 여기 한 분이세요. 표 왕복표라서 위에서 내릴 때 확인합니다. 잘 가지고 계세요.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또 앞뒤부터 얼굴 볼 수 있게.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모르는 분들과 마주 앉게 되어 어색하긴 했지만 점점 위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들 풍경을 보느라 여념이 없어요. 두 분 찍어드릴까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케이블카가 걸쳐있는 미륵산 정상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아직 시선을 제대로 두기도 전에 멀리 바다가 먼저 시야에 들어옵니다. 통영의 바다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로 통영 주변에는 500개가 넘는 섬이 있다고 해요. 여러 바다 풍경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바다를, 다른 한쪽에서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져서 더욱 다채로운 조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는 통영의 길을 달려볼까 합니다. 바이크로 달리는 통영의 길은 어떨지 기대가 돼요. 통영의 서쪽으로 쭉 붉어져 나온 풍화리의 해안길부터 시작해 아래로 쭉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11월임에도 모처럼 따뜻한 날인데 남쪽은 확실히 더 따뜻하네요. 시즌오프가 없다는 남쪽 라이더 분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혹여 바닷바람이 차가울까 겹쳐 입을 옷을 여러 벌 챙겨왔는데 입을 일이 없을 듯 합니다. 풍화리로 들어가는 풍화교를 지나자마자 곧바로 해안도로가 펼쳐집니다. 초입부터 바이크를 세우고 싶어지지만 아직 남아있을 풍경을 기대하며 꾹 참고 나아갑니다. 바다와 맞닿은 길도 언덕을 넘어가는 길도 이어져 달리는 동안 풍경이 계속 바뀌어요. 줄어드는 길이 아쉽게 느껴질 즈음 잠시 멈춰보기로 합니다. 달리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만나면 잠시 멈춰서도 보는 그런 삼삼한 라이딩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멈출 수 있다는 여유와 그 자유로움이 여행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정에 합류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만나기로 한 곳은 연명항 만지도 매표소입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배를 타고 통영 인근의 섬 만지도에 가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몇 분이십니까? 저 예약을 했는데요.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40분에서 40분입니다. 이거 먼저 쓸까요? 네, 한 번에 다 찍어드릴게요. 오늘 나오십니까? 네, 오늘 나와요. 제가 먼저 도착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둡니다. 오셨어요. 이윽고 서울에서 출발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통영까지 바이크로 내려왔다고 하니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네요. 많으셨어요. 곧 만지도로 향하는 승선 시간이 되어 배에 오릅니다. 워크숍이 아니었다면 배를 타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혼자 할 때와는 다른 흐름이 생겨 참 흥미로워요. 짜여진 일정에 몸을 맡겨보는 일도 무척 오랜만입니다. 배는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곧 만지도에 닿았습니다. 만지도라는 이름은 다른 인근 섬보다 비교적 늦게 사람들이 입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섬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작은 섬이에요. 워크숍 일정은 통영 출신 직장 동료가 모두 짜주었는데요. 그분의 인솔을 따라 걷다 보니 출렁다리를 건너 만지도 옆에 섬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섬에서 섬이라니 정말 통영을 깊숙이 여행하는 것 같네요. 다리를 건너 연대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멋진 해변이 숨어 있다고 해요. 마을에 그려진 벽화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놀랐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니 갈라진 절벽 사이로 바다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안가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정말 비밀스러울 만큼 깊숙이 숨겨진 작은 몽돌 해변이 나타났어요. 각자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섬을 떠나기 전까지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 남은 이곳에서 잠시 워크숍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연 속 고요함에 젖어듭니다. 섬과 섬을 오가는 여정이라 바쁘게 흐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숨을 고르듯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는 아직 틈이 있어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러보기로 합니다. 저 혼자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 동료들 모두 개의치 않아 해서 일정 중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는 중이에요. 수면 가까이 내려앉은 햇빛 속을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행 한가운데에 있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요. 곧 도착할 다음 목적지는 박경리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통영 출신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아쉽게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026년에 다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대신 추모공원은 정상 운영 중이라 그곳을 들러보기로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는 통영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통영 분들이 박경리 선생님을 얼마나 깊이 존경하는지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깊게 읽어본 적이 없어 그 유명세에 비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문에 적힌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라는 문장은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님에도 해가 지자 어둠이 금세 내려앉아요. 바다를 마주한 숙소 주변은 밤이 되니 더욱 어둡고 조용하네요. 오늘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이요? 동료들과 함께 묵을 여성용 방에 먼저 들어가 보니 무척 깨끗하고 넓어요. 이제 워크숍의 긴 밤이 시작됩니다. 한창 철이라는 전어와 가리비를 불판에 구워요. 통영으로 온 만큼 음식 구성도 해산물로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어 냄새 맡고 왔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동안 바다 위로 붉은 달이 떠오릅니다. 진솔하면서도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째선지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밤이 지나갑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통영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오전 일정까지만 함께하기로 했어요. 통영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직장 동료가 아침 식사로 꼭 추천하고 싶은 통영 가정식 백반집이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향합니다. 통영 서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라고 해요. 전통시장 주차장에 바이크를 세우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말 현지인 맛집답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역 출신 동료가 있어 이번 여행은 음식도 알차게 즐길 수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통영 57 미술관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통영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한 동료의 마음이 고마워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통영 57 미술관에서는 전통 공예보다 화폭에 담긴 현대적인 오칠 작품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오칠 공예를 조금 더 넓게 이해하게 된 느낌이에요.
여행 중 잠시 멈춰 이런 문화적 여유를 누려보는 것도 괜찮네요. 이제 통영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도착까지 약 7시간 20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겠죠. 돌아가는 길엔 다른 곳에는 들르지 않고 빠르게 복귀할 생각입니다. 통영으로 들어올 때는 어두워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나갈 때는 길이 밝아 풍경이 잘 보입니다. 통영까지의 여정 중 한 조각만 비어있던 그림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은 주말이라선지 라이더분들도 종종 보이네요. 네? 아빠도 놀랐대. 아, 죄송해요. 귀마개를 안 들려가지고요. 안 들려요. 네, 죄송해요. 뭐, 이상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사세요? 인사를 건네주신 라이더분들과 한동안 같은 길을 달리다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통영까지 달려온 길과 통영에서 보낸 시간이 스쳐 지나가네요. 이 여행을 마치면 한동안은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나기 어렵겠죠. 올 한 해의 마지막 장거리 투어로는 충분하고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겨울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계절에도 종종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